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자 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왕숙 2기 신도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사전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왕숙 2기 신도시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다산하고 좀 생활권이 좀 겹쳐있죠. 다산 지금지구나 아니면 다산 진건지구, 다산 양정지구, 이쪽하고 지금 거의 생활권이 겹쳐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이쪽에 좀 바로 다산하고 좀 완전 붙어 있죠. 다산하고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만 더 옆으로 가면은 구리 갈매지구나 이쪽에 나오고, 그다음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왕숙 1기시죠. 왕기 1기 신도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태계원, 그 다음에 옆으로 산흥 이렇게 있습니다. 입지 자체는 왕숙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는 좀 작아요. 규모 자체는 좀 작지만 입지 자체가 1기 신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울하고 좀 상당히 근접해 있죠.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수석대교라고 다리가 하나 나오고 이제 9호선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남 쪽하고도 이제 상당히 좀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입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다산하고 생활권을 좀 같이 한다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예술, 문화 이쪽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왕숙 1기 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왕숙 2지구 입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의 기본 개요와 그 다음에 컨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남양주 왕숙 2지구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남양주 다산지구하고 똑같이 거의 좀 인접해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다산 신도시에서 같이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셉 자체는 남양주 왕숙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에너지 자족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이나 그 다음에 자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숙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이쪽으로 좀 컨셉을 잡은 것 같아서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쪽은 왕숙 2기 신도시가 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편리한 인프라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교통이나 인프라 이런 거 면에서는 왕숙 1기 신도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왕숙 1기 신도시 같은 거는 왕숙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하천이 왕숙천이 이렇게 좀 도시를 갖다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죠. 근데 왕숙 2기 신도시는 큰 하천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은 왕숙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하천 조망권이 조금 있는 아파트들 그런 쪽에서 좀 인기가 좀 더 많을 확률이 좀 높죠. 그리고 왕숙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천 조망이나 이런 거는 소하천은 있지만 이렇게 좀 큰 하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왕숙 2지구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면적은 239만 1830제곱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구수는 15,000세대, 그 다음에 수용 인구는 35,000명 이렇게 계획되어 있네요.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866만 2125제곱미터이고 가구수는 5만 4,000세대, 그 다음에 수용 인구는 12만 6,000명입니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지금 정해지진 않았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보상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대책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확충이 되죠. 주변 도로에 대해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GTX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충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9호선 연장이 좀 계획돼 있어요. 왕숙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 쪽에서 넘어오는 황금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강일지구를 거쳐서 하남 미사 거쳐갖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석대교라고 다리가 이제 하나 생길 거예요. 이쪽에 다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산을 거쳐서 이쪽 왕숙 2지구, 왕숙 1지구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통양역으로 해서 진접 2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9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수요가 많고, 이것 때문에 진접 2지구나 진접 1지구 집값이 많이 좀 올라갔어요. 9호선 연결된다는 이 호재거리 때문에 1월 달에 발표되면서 그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집값에도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근데 8호선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산 지나서 별내를 거쳐서 다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지나갑니다. 8호선도 별가람역이라고 해서 마지막 끝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쪽하고 해서 8호선이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4호선하고
같이 여기 8호선하고 겹치면서 나중에 이제 진접지구에서도 8호선을 갖다 이용할 때 이쪽 별가람역으로 오면 이제 8호선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왕숙 1기 신도시에서 GTX B 노선이 연결이 되죠. 인천 쪽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청량리 거쳐갖고 이렇게 오면서 GTX B 노선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이 이제 빠져서 이렇게 좀 나가죠. 그리고 뭐 SBRT라고 궤도열차, 이게 좀 이게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연결될 것 같아요. 이제 신개념이죠,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SBRT라고 해서, 외국에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궤도를 달리는 버스죠. 철길 같은 비슷한 전기로 연결돼서 이제 중간을 갖다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달리는 거. 그걸 SBRT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여기 생길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도로 확장 계획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석대교 건설되면서 고호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거리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교통 대책이 좀 많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은 훨씬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상당히 교통이 좀 낙후가 돼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북쪽이 상당히 개발도 좀 잘 안 되고 교통에서도 많이 좀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재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접 1지구 이쪽이나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도 뭐 신혼 희망타운 일부 평형 제외하고는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죠.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100대 1이 넘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하면서 사전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왕숙 2지구 사전청약에서 예상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예상되는 거죠. 예상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는데, A1하고 A3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A1하고 A3가 지금 계획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전청약에 현재까지 뭐 이렇게 나온 얘기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A1 같은 경우는 800세대, 그리고 A3 같은 경우는 700세대죠. 둘이 합쳐서 1500세대인데 사전청약은 1400세대가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1500세대로 확충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1400세대가 돼서 이게 1400세대 이 일부는 그냥 뭐 다른 걸로 돌리고, 이 두 A1하고 A3 A1하고 A3 이 두 블럭에서 1400세대가 나오든지 아니면 1500세대 나오든지 뭐 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신혼부부 특공이나 행복주택이 포함되지가 않아요. 다 일반 공공분양이죠. 그리고 1400세대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청약은 여기는 이제 원래 계획은 1500세대입니다. 그리고 평형 보면은 25평부터 33평, 뭐 34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형 자체도 좋아요. 30평대가 250세대, 206세대 하니까 둘이 합하면은 한 450, 460세대 정도 되죠. 25평도 한 900세대가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뭐 28평, 29평 정도 되는 게 200세대 정도 되니까 평형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공공분양 중에서도 일반 분양이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도 상당히 좋죠. 이번에 이 왕숙 2지구가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입지 면에서도 보면은 이쪽이 지금 상업지구죠. 상업지구 때문에 지하철역이 뭐 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죠. 지하철역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A3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A형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입지 장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중에서 일반 물량이기 때문에 사정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참고로 말씀드린 사전청약 때 선호도는 하남 교산이 제일 좋았죠. 하남 교산 같은 경우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그 다음에 과천, 남양주. 과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제외하고더라도 하남 교산, 교양 창릉, 남양주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호도 면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천 대장, 그 다음에 인천 계양, 이렇게 순으로 좀 선호가 나왔습니다. 평수는 84제곱미터가 가장 높았어요. 선호도가. 뭐 물량 자체도 적었지만 워낙에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20평대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대형 평수 뭐 30평대 이상, 뭐 40평대, 50평대 이런 물량들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30평대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그 20평대 물량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근데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정부에서는 주거대책이라고 해서 선호도를 갖다가 근거로 하지는 않고 그냥 정부에서 그냥 복지정책으로 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제일 선호되는 아파트 평형대는 30평대를 갖다 좀 제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분양 물량은 20평대가 좀 제일 많은 거 참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돼갖고 이게 혹시라도 이게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기 같은 경우는 30평대 제일 많고, 그래도 경쟁률이 작은 게 22평대 신혼희망타운이 경쟁률이 좀 낮고 분양 가격도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다음 사전청약 물량 분양가와 청약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산 신도시를 좀 근거로 할 것 같아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남양주 쪽에서는 대장이에요. 남양주에서는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다산에 다 모여있죠. 이번에 보면은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1억을 돌파했어요. 10억대가 문제가 아니라 11억을 좀 돌파했죠.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를 갖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은 현재 시세를 대비하면은 한 2,500, 3,200 정도 돼요, 지금. 이 거래되는, 다산 거래 가격이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한 1,800에서 2,200 이 정도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1,800에서 2,200 있기 때문에 30평대는 한 6억에서 7억 이 정도 좀 분양할 것 같고, 그다음 25평대는 한 4억 중반 이 정도 예상됩니다. 진짜 미지구 같은 경우 이번 20평대 같은 경우가 한 3억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주 조건 같은 경우는 분양 조건 할 때 보면 당해 지역의 지금 조정 지역이 또 1년이죠. 1년에 30% 물량 배정되고 경기도권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시면 50% 물량, 그다음에 수도권 20% 이 정도 비율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주택 기준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재산 기준은 부동산 같은 경우 2억 1,550,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3,496만 원 이 정도가 좀 맞이 노선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100에서 140% 정도까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모집 공고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숙 2지구 사전 청약할 때 필요 자금과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7월달 들어서 변경됐죠. 서민들이 청약에 당첨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자금 조달하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좀 이걸 완화시켜줬어요. 실수요자한테는 좀 LTV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괜찮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8억에서 9억 사이는 LTV 50% 적용하죠. 그리고 5억에서 8억 사이는 60% 적용하니까 아마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5억에서 8억 사이니까 60% 정도가 해당되죠. 단 한도는 4억까지입니다. 60% 적용을 하고 단 한도는 4억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20%, 보통 보면 중도금 60%, 잔금 20%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계약금만 준비하면은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의 준비는 오타가 났네요. 계약금의 준비는 본청약 시까지 준비만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멀었죠. 본청약 하려면 한 4년, 5년 짧으면 한 3년, 길면 한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합니다. 기간 자체는. 이걸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억짜리 만약에 아파트 분양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만 20%니까 1억 2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억 2천은 준비를 하셔야 돼. 1억 2천 준비하시고 중도금 60%니까 3억 5천 정도 되죠. 3억 5천 정도는 LTV를 적용해서 중도금 대출을 전액 받으시고 4억까지 가능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여기서 4억을 받는다고 치면은 한 3억 5천을 받는다고 치면은 잔금 1억 2천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하신 다음에 담보대출로 전환하시면 되니까 들어가실 돈은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분양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 해서 왕숙 2지구 입지와 교통 대책, 그 다음에 청약에 좀 필요한 자금, 그 청약 자격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사전 청약 준비하고 계신 분은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